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일사량에 따라 변화하는 태양광 패널의 최대 전력점 변화 커브 최적화 연구에 대하여 발표를 맡게 된 이현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대 전력점 변화 커브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연구 목적, 연구 방안, 연구 계획으로 세 가지의 테마를 나눠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적인 수집이나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갈피가 잡혀 있다라는 것을 중간고사 때 발표하기 위해서 그 테마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제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 배경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있고요. 그래서 2010년에 태양광 설치 용량이 808 메가와트에서 2018년에서는 이제 448만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패널이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발전 용량이 많도록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고, 본 연구도 그에 대한 일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의 변화가 다양하고 구름의 이동이 많은 지형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일사량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변화한 일사량에 맞는 MPP를 신속하게 찾지 못할 경우 MPP를 도달하는 시간까지의 전력 생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PV 패널은 이제 PV의 곡선과 IV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선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태양광 패널의 PV 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비선형적인 곡선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MPP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걸 이제 약자로 살펴보게 되면 맥시멈 파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일사량에 따라서 MPP 지점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 게 전력 손실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목적이고요.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PPT의 변화 곡선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량마다 보시게 되면 1200일 때, 1000일 때, 800일 때, 600일 때, 400일 때 최대 전력점에 해당하는 전압점이 전부 다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선형적인 제어, PID 제어 같은 제어가 무작정 PID만 한다고 해서 최저점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되고, 따라서 MPPT라는 특수한 일종의 하나의 다른 제어의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MPP 지점 찾기 위해서 전류 센서와 전압 센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 MPP를 찾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일사량이 조금 바뀌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1200에서 400으로 이렇게 확 변하는 순간에 전압점이 이만큼의 변화해야 하는 갭이 생기게 되고, 이 전압점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MPP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 보라색 곡선을 찾고, 이 곡선에 따라서 제어를 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PP의 변화 곡선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효과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일사량에 대한 예측 전압으로 MPP 제어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안으로서 MPP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영향 요소가 무엇이 있냐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일사량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온도,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제어할 수 있는 전력 변환 장치의 전압 강화 요소, 그리고 사용되는 전압 전류 센서의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일사량이 MPP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일사량, 전압, 전류,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데이터 시트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이 변화 곡선을 예측하고 그릴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영향 요소로는 태양광 패널의 모델링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등가 회로가 태양광 패널의 모델링된 방법인데요. 이러한 모델링된 등가를 살펴보면 그 MPP를 그리는 그 PV 곡선의 그 그래프가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의 성분이 PV 곡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일사량과 전압과 전류와 태양광 패널의 데이터 시트와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가 회로에 사용되는 이 병렬 저항과 직렬 저항 요소를 혼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MPP의 예측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실험을 하기 이전에 모의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사량을 임의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에 따른 전압, 전류, 전력을 수집한 다음에 등가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MPP 변화 곡선을 예측하는 것이 본 연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된 곡선을 최종적으로 모의 실험에 대한 하나의 요소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MPP가 잘 예측이 되고 수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검증까지 하는 게 본 연구의 마지막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모의 실험에 사용될 등가 회로를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 패널 1개와 전력 변환 장치 1개를 이용해서 모의 실험 회로도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모의 실험 회로도가 구성이 되면 일사량을 어느 정도 변화를 줘서 그에 따른 전압, 전류, 전력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MPP 변화 곡선을 찾고 그 찾은 것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곡선을 모의 실험에 넣어서 실제적으로 MPP에 잘 도달하느냐 안 느냐에 대한 검증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기말고사 마지막인 7월 둘째 주까지에 대한 어느 정도 연구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모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로 이제 완료가 될 것 같고 데이터 수집은 한 3주 정도 될 것 같고 관객수 분석과 이제 변화 곡선 최적화하는 건 동시에 해줄 것 같고요. 이 두 개가 완료되는 순간에 이제 모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면 본 학기에는 마무리되어서 이 연구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까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